안녕하십니까. PwC 컨설팅의 구본재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의 동향과 국내 기업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교육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생성형 AI 관련 재미있는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 AI들이 각각의 인간 개인 성격을 구분하는 MBTI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GPT 3.5 버전이 ENTJ가 나왔다면 좀 더 똑똑해지고 길들여져 있는 GPT-4는 INTJ 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챗GPT가 내향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글의 버트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메타의 라마는 덜 권위적이지만 경제적인 우파에 가까웠다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알파카는 경제적인 좌파의 성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하나의 언어 모델이 아닌 다양한 성향을 가진 언어 모델을 같이 사용하고 비교해보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각 언어 모델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생성형 AI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 요소와 생태계의 구성, 국내 기업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기업들이 적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제너레이티브 AI 동향,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생태계 구조와 핵심 기술 요소를 기업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기업의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신력 있는 기사에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젠 AI 기술 도입을 통해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와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고 세계 시장은 2027년까지 AI 솔루션에 대한 지출을 5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 업무 자동화를 위한 영역에서는 2024년도부터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젠 AI는 무엇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뉴럴 네트워크의 기술 범주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으며 가트너는 데이터 활용 성과의 산출물, 즉 텍스트, 사진, 비디오 등의 새로운 출력물을 생성하는 AI를 제너레이티브 AI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PwC의 정의로 보면 사용자의 활용 관점에 따라 텍스트, 코드, 음성, 이미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요약하고 분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 요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면 챗GPT를 떠오르는 게 당연하죠. 챗GPT의 성장 속도를 보면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100만 사용자를 확보한 시간을 비교해 볼 때 넷플릭스가 5년, 페이스북이 10개월, 인스타그램이 2.5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챗GPT는 단 5일 걸렸습니다. MAU, 즉 특정 30일 동안 앱 또는 웹사이트에 활동하는 순 유저 수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단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이폰 모먼트라고 하는데 생성형 AI는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고 빠르게 타 서비스와 접목하여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AI 근간이 되는 언어 모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언어 모델의 기초인 트랜스포머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2022년 12월 챗GPT 서비스, 즉 GPT 3.5가 출시되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메타의 라마가 공개되었고 그해 4월에는 챗GPT 4.0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픈소스 LLM 언어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향후 오픈소스 LLM이 초거대 AI 언어 모델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엔트로픽의 클로드 3, 구글의 제미나이 등이 계속해서 LLM 모델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공개한 두 모델의 각종 테스트 결과를 보면 GPT-4가 GPT 3.5보다 월등히 성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GPT 3.5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100명 중 하위 10%에 해당되는 성적을 받았지만 GPT-4는 상위 10%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GPT-4는 영어만 잘했던 GPT-3.5와 달리 다른 언어 실력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AI 언어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GPT-3.5는 영어 시험에 70점, 그리고 GPT-4는 85.5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어는 77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GPT-4는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매우 탁월하다는 평입니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의 줄거리를 설명하라고 하면서 각 단어는 반복되지 않게 알파벳 A부터 Z까지 차례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명령하니 매우 창조적이고 원하는 결과물을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데이터 형태를 인식하는 멀티모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왼쪽 그림과 같이 냉장고 안 식재료 이미지를 보여주면 만들 수 있는 요리 몇 가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GPT 기반의 코파일럿을 통해 아웃룩과 연동하여 메일 초안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젠 AI 생태계 구조와 핵심 기술 요소를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젠 AI는 크게 4가지 생태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생태계는 크게 파운데이션 모델, 도메인 모델, 파인 튜닝 모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대규모 데이터 기반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의미하며 언어 모델 외 달리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모델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도메인 모델은 크게 펑션과 섹터 스페시픽 모델로 구성됩니다. 펑션 모델은 코드 생성, 대화, 요약 등 기능에 특화된 LLM을 의미하며 섹터 스페시픽 LLM 모델은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학습된 LLM을 의미합니다. 파인 튜닝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추가 학습을 수행한 언어 모델이며 특정 목적에 맞추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LLM 모델을 적용한 다양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만들어진 모델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이 4가지 생태계 구조를 이용하여서 LLM 서비스를 작동케 하는데 여기서 핵심 4가지 기술 요소가 도움을 주어야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모델의 수정 없이 자연어 기반 정보로 사용자가 필요 답변을 만들게 하는 기술 요소로서 LLM 모델의 페르소나, 데이터 구분자, 예시, 작업 단계 예시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LLM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젠 AI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퀄리티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인 튜닝이란 특정 기능 및 도메인상에서 기존 학습 결과 대비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품질의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 모델에 법률 정보 또는 특정 기업의 특정 도메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의, 답변,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되고 학습시키는 절차를 이를 파인 튜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벡터DB입니다. 벡터DB는 다처원의 공간상에 위치한 벡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벡터 간 거리가 가까우면 유사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고 이를 통해 문서, 이미지 등 데이터가 유사성 검색에 활용되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레그. 레그는 LLM의 출력을 최적화하여 LLM 모델이 생성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즉,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입력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하여 외부 또는 내부 지식 베이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우 외부 정보 및 일반 지식 검색 목적으로 GPT, 제미나이 등 클로즈드된 LLM 솔루션 도입을 통해 프롬프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 정보와 결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온프라미스 형태로 스몰 LLM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기업 핵심 정보 활용을 위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학습 리소스 비용이 높고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소수 기업에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젠AI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적용 영역으로서 영업 마케팅, 제품 R&D, 고객 대응 및 서비스 운영 부분을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서 초안 작성, 특정 고객 집단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제품 R&D를 통한 테스트, 기술 문서 작성, 고객 대응을 위한 챗봇, 고객 응대 등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PwC 컨설팅에서도 다양한 기업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문제 해결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레퍼런스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기업이 자연어 질의를 쿼리로 변환하여 ERT-DB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텍스트를 프로그램 코드로 변환시켜 원하는 데이터 추출과 시각화 및 리포팅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기업 내 대표적인 솔루션들, ERP, SCM, CRM 이러한 솔루션들을 젠AI 기능을 도입하여 자동 분석과 리포트 기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젠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어 질의에서부터 데이터 추출과 시각화하는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젠AI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 프로세스를 효율화한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계약 진행에 많은 프로세스와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에 앞서 젠AI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조항별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잠재적인 위험 조항을 자동으로 수정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사용자 편의를 높이게 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젠AI를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관리 업무 규정 및 사례집에 대한 법 규정 Q&A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젠AI 기술을 활용하여서 시스템 장애 및 기술 지원,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 기업 사내 규정집에 대한 안내, 사용자의 단순 질의와 SR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에도 보상 사례 문장의 학습을 통해 고객의 맞춤형 보험 상품 설명서를 자동 생성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로는 R&D 부서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문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시간 순서대로 연구 노트와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젠AI가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화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젠AI 도입을 위하여 활용 전략, 데이터 및 인프라,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PwC는 이를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5가지 서비스를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입 전략을 수립하고, 두 번째, 활용 시나리오를 작성, 세 번째, 데이터 및 인프라 아키텍처 구성, 네 번째, 거버넌스 수립, 다섯 번째,
교육 및 변화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젠 AI 적용 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먼저 젠 AI 도입 전 구축과 함께 운영 모델을 고려한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운영할 것인지, 운영 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타사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실패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부 문서 보안과 전문 지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솔루션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전 학습 모델 또는 파인 튜닝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할루시네이션 대응 방안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은 젠 AI 도입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많은 그룹들이 젠 AI 기술에 대한 많은 이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여 년 전 역시 신기술들로 인해 많은 직업의 변화와 교육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과 기업들이 실직자가 늘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AI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젠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